언론 희파리, 언론 거머리, 언론 흡혈귀, 기생충. 이 김어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 시작되기 전에 우파를 의심하면서 네이버를 파헤쳐라. 아직도 댓글 조작이 있다. 지가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문재인이 편이죠. 문꿀 오소리단의 영웅? 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한 목적의 댓글 조작은 방법을 막론하고 명백한 범죄 행위다. 우리가 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지지하는 김어준이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요거 특검하자는 거예요. 방법을 막론하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요. 범죄가 뭐예요? 깜빵 가든가 벌금 내든가 재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는 누가 물어요? 검사가 묻는 겁니다. 검사는 믿을만 해야 돼요. 공신력 있고. 윤석열이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특별검사. 검사에게 죄를 묻고 판사는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죠. 파보자는 거죠. 우리 김어준의 궁금증, 공중파 진출한 대단하신 양반, 우리 김어준의 궁금증을 위해서라도 설마 이거 눈가리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김어준 씨. 왼쪽만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가자는 거고요. 자, 사람이 진짜 김어준이는 예언가야, 예언가. 사람이 아닌 매크로 동원 의심 정황이 있다 그러고. 자, 애국 보수 김어준. 큰일 했어요. 어쩌면 maybe 나라 구할 인재입니다. 99가지의 빨갱이 짓에 한 가지 애국 보수 짓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원래 이러한 댓글과 여론의 조작에 이 포털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것은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내내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들었던 이 시스템이 바로 국정원 내의 사이버 대응 센터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해체해버리고 이전 정부의 국정원장을 구속한 게 이런 논리의 구성에서 보자 그러면 명백히 위헌적인 짓거리라는 거예요. 이런 취약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게 뭡니까? 국방위원회. 북한에서는 이거는 북한의 자료입니다. 통일전선부, 그 적공부, 35호실, 군참모국, 정찰국을 통해서 인터넷에 전선에 총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발 문꿀 오소리단 여러분. 인터넷에 무슨 총칼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파리게이트 있어요? 파리 바게트라네. 파리게이트 있어요? 인터넷에 무슨 또랑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VPN이라고 IP 우회 시스템을 통해서는 북한 빨갱이들도 언제나 우리 거를 떠들러 볼 수도 있고 조작도 가능한 게 바로 인터넷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나 취약한 공간이 이 북계, 우리의 적국입니다. 뭔 평화예요? 평화는 어불성설이지. 이런 놈들한테 공격받을 위험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의 이 모든 조직이 바로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을, 이 사이버 세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초 컴퓨터 언어인 C 언어를 해석이 가능한 국가가 딱 세 군데예요. 중국, 북한, 미국입니다. 그렇게나 밥도 못 주워 먹는 거지 국가지만 컴퓨터 운용 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은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인터넷 공간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자, 이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국정원 내에 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범정부, 사이비 이런 게 국방부, 국정원, 방통위 만들었거든요. 자, 이제 보면 문재인이 왜 이거를 해체하려고 했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죄 드러날까 봐서 이거 없애버린 겁니다. 답이 나오죠. 억지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왜 없앴어요? 그리고 국정원 댓글 까놓고 보면은 지금 국정원장들이 왜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
자, 이런 짓거리들, 이거를 무방비 상태로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이죠, 문재인. 예전에도 뭐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이제 드루킹이 여론조작 의혹 많이 나왔어요. 19대 대선 때 추천 댓글 활동 국정원 사건 수법 판박이. 아니, 애들을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뭐 이거 소설서 갖고 왔으니까 나온 기사들 긁어왔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매크로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나온 게 이 정도인데. 자, 흥미로운 자료 또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런 드루킹 멤버들이 아까 말했던 우리 애꾸 보수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을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뭐 일본 침몰 뭐 많이 했더라고요. 한패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드루킹이가 예전에 어떤 말을 했냐?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온라인 점유율이 곧 대통령 지지율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조작됐다는 거죠. 드루킹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 드루킹을 싹 뽑아가지고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그것도 못 믿을 여론조사지만, 지지율이지만, 아마 감히 장담하지만, 문재인 지지율 반토막 더 납니다. 대국민 사기극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매크로 하는데 이제 젊은 분들은 잠깐 좀 답답하시더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년층 분들이 매크로가 뭔 줄 모르세요. 이 매크로가 두 가지입니다. 기계식 매크로가 있고 소프트웨어 방식의 이제 프로그래밍 매크로가 있는데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이 매크로는 이게 하드웨어 방식, 기계 방식은 요렇게들 생겼어요. 그리고 마우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키보드에 매크로 기능이 M이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기능이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 키보드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키보드에 타이핑을 안녕하세요 쳐서 엔터를 누르면 글이 올라가잖아요. 이 안녕하세요 키보드 기능을 녹화하는 거예요. 녹화를 해서 이 M1에다 저장을 해놓고 이 M1을 누르면 안녕하세요가 내가 끌 때까지 계속 쳐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냥 기계가 하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이걸 기계로 하는 겁니다. 이런 기계 방식은 웬만한 방화벽으로는 사람이 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막아내기 힘듭니다. 자, 요새는 이제 게임을 애들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요런 매크로가 구하기 어려운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겁나 구하기 쉬워요. 기본적으로 기계식 키보드라든가 이런 데 매크로 기능을 포함하는 게 많이 있고요. 자, 문제가 되는 건 이런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건 단순 편집 기능을 가진 기계식 매크로인데, 자, 요게 중국 짱깨 새끼들이 이 해킹 내용을 포함한 서버의 방화 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사용하는 매크로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에 모든 기능을 짜집기 해가지고 하나의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짜서 댓글, 마우스의 이동 경로, 포인트 눌러서 뒤로 가기 눌러가지고 글자 치고 다시 찍고 로그아웃해서 아이디 치고 로그인해서 반복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일련의 패턴을 수십만 개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신기하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 방식, 매크로.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예? 엄청나게. 자, 이게 매크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매크로가 왜 여론 제작이 문제냐? 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기계거나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3대 권리이자 중요한 게 바로 참정권입니다. 유권이죠. 즉, 주권이라는 거 이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주권은 예전에 군주제 그리고 제국 왕정에서는 나라의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한테 모든 통치 권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인된 권리가 쉽게.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특히나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이 주권이 우리 헌법조무사 김재동이가 늘 털고 댕기죠. 법전에 일도 모르는 새끼가. 그래서 저도 좀 아는 척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주권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주권이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주권을 5천만 분의 1로 나눠서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권을 행사하는 게 바로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표로 의사선택, 취사선택 해가지고 이 권한을 위임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이 권한이 갱신을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뽑을 수 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여론이라는 겁니다. 민심이 되는 것이고, 나라의 주인들이 뜻하는 주류 의견이 바로 이 민심이자 여론이라는 건데, 이거를 프로그램과 기계를 동원해서 특정 세력이 독점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은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을 개작살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사건인 겁니다. 여적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이버는 지난 과거에서부터 이런 병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이 여론 조작 중에 하나가 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크로를 동원하면 소수의 인원이, 자, 고마워요 문재인이가 1위예요. 이 고마워요 문재인이, 문제는 그겁니다. 5천만 국민 중에 유권을 가진, 참정권을 가진 성인들이 과반수 이상이 다 쳐서 문재인한테 고마움을 느끼면 그게 여론이 되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이런 네이버의 시스템으로 조작된 프로그램과 기계로, 그리고 소수의 인원, 특정 세력이 이것을 1위로 끌어서 마치 5천만 국민의 민심인 양 조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꿀 오소리단 새끼들아. 그게 바로 사기인 거예요, 사기. 자, 과거 정치 댓글 조작 사례, 문재인 패거리가 주장했던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매크로를 동원할 조직과 인력과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들이 했던 거예요, 지들이. 뭘 이렇게 했대요. 자, 또 하나 매크로가 아니더라도 네이버 압박합시다. 뭐 이렇게 문꿀 오소리단 출동, 달빛 기사단.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 네거티브가 마치 하나의 민심이 되고 진실이 돼버리는 게 이 네이버.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딱 한마디에 무너졌죠. 돼지발정제, 돼지흥분제. 이걸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 특정 매크로 세력이. 그러면 정보를 편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을 대한민국의 민심인 양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홍준표는 돼지발정제로 여자를 강간한 파렴치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실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명백한 범죄죠. 그럼 이걸 누가 저질렀냐? 드루킹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드루킹이 무엇 때문에 했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사기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쬐깐한 인터넷 방송사의 기획실장이 억지 부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나 상식에 입각해서 너무나 논리적으로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어준이, 이 방송 100% 보고 있다고 나는 장담하는데 어준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내려놓고 털만 있는 김어준이. 뭐 많잖아요. 이 문꿀 오소리단이 80%는 이런 부류들에 의해서 선동돼서 지가 마치 대단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고, 나머지 20%가 이거를 주도한 거죠. 사기친 겁니다. 자, 사랑해요 김정수, 문재인 마누라예요. 이런 거 조작했다는 거예요. 12시까지. 자, 사전적 의미로
사이버 여론 조작은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의 혹은 집단의 사적인 목적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등을 통해 인터넷상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예요. 지금 자,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모든 설명드린 자료가 드루킹이 명백히 했던 짓거리예요. 자, 우리는 남은 게 특검을 통해서 이게 문재인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만 밝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론은 이런 거죠. 한 나라의 정치 사회에서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올바른 여론의 조성과 그것의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유권, 주권과 바로 의미 해석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나 중요한 걸 사기질을 쳐요. 조작을 해요.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남북 정상회담 뒤질라고. 자, 일례로 이런 여론 조작이 언론을 통해서도 무분별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편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바로 트럼프 지난 미국 대선 모든 언론과 여론이 트럼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됐잖아요.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번 보도를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지지율 2천만 원의 조작이 가능하대요. 저는 2천만 원이 없어요. 근데 시장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하려는 새끼들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돈 2천만 원이 엮었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나 숭고하고 이렇게나 중요한 국민된 권리 중에 하나인 주권, 그것의 여론이 돈 2천만 원의 조작이 가능한 세상이 왔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이용한 집단이 문재인 집단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다. 얼마 들어가겠냐? 뭐 한 2천만 원이면 조작 가능하대요. 지금 문재인 지지율 78% 나오고 난리 생쇼, 전라도에 99% 그것도 돈 주고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이제. IP 뭐 방법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작한대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다 해서 이런 선수들을, 엔지니어들을 선거 캠프에서 미리 여의도 바닥에서 유명한 이야기였는가 봐요.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데리고 간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실제 행위자인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문꿀 오소리단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뭐냐? 사람들이 본 걸 또 보고 그 내용이 비슷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자, 우리 문꿀 오소리단, 니들이 선동당했고 니들이 지금 당면한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이 니들한테 한 짓거리와 드루킹이 했던 짓거리, 김어준이가 하는 짓거리가 이거예요. 나는 안 했어요. 뭐냐? 거짓말을 괴벨스 이론이잖아요. 이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프로그래밍으로 문재인 사랑해요, 김정숙 화이팅 하면 본 걸 또 보고 배너창에 계속 떠 있잖아요. 그러면 주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중 중에 속해 있는 개인은 아, 내가 문재인 안 사랑하면 마치 트렌드에 뒤처진 양, 내가 이 시대에 동떨어진 인간인 양, 왕따인 양 느낀단 말이에요. 나도 문재인 사랑해야 되는구나. 나도 평화통일 지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짓거리를 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주권 가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마루따예요. 그건 마루따라고요. 빨갱이에 의해서 선동된 마루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권, 나라의 주권, 주인된 권리를 포기한 거죠. 이것이 바로 문꿀 오소리단, 문재인 빠순이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디 가서 나 문꿀 오소리단 문꿀 오소리단이다. 뭐, 개 중에는 나대는 인간들은 그거 티내고 댕겼겠지만, 어디 가서 나 문재인 빠순이다. 말하고 댕긴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티도 안 나는 거, 창피하니까 과거, 이거 어디 나중에 세월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발차기 할 쪽팔린 이야기니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무식했다고 욕 안 할 테니까 전향하시라는 거예요. 진실의 파란 양 먹으라는 겁니다. 창피스러운 거예요. 어디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요 정도 의식이 없냐는 거지. 지성인으로서. 자,
잡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못 잡아왔어요, 이제까지. 근데 잡아버렸어요. 그게 드루킹이에요. 뽑아보니 민주당원이요. 민주당에서 같이 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든 놈이에요. 예. 김어준이가 거듭 큰일 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작이 정치에만 문제가 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요, 이 포털이 가지는 병폐예요. 이거 나라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구조를 작살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정치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나 시장을 교란시켜요. 뭐냐? 보십시오. 팟캐스트라 그러죠. 뉴스타운이 유튜브 채널에서 순위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크로를 통해서. 아니, 순위권에 들어야 볼 거 아닙니까? 안정권의 방송을. 근데 맨 김어준 방송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른 군중은 누가 뉴스타운을 찾아봅니까? 노출된 것 순으로 보게 되고 자주 보게 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처럼 듣다 보니 시원하고 듣다 보니 재밌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골로 소리다니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1%라도 억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음원 차트, 아이돌 좋아하시는 우리 꼬맹이들, 니들이 좋아하는 오빠 순위도 요런 조작 세력으로부터 돈 1억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지. 역주행도 가능해요. 아니 그러면 이 음원 차트 순위는 뭡니까? 돈과 결부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꿈, 아이돌을 꿈을 꾸는 아이들의 꿈과 직결되는 거죠. 이게 한낱 이 몇몇 세력과 정치 집단,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아이들의 꿈이 조작되는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 세상인 거예요. 열심히 한 무대, 열심히 춤배운 뭐예요? 노래 연습은 뭐해? 이런 새끼들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일이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피부로 확 와 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를 작살내고 있다는 거죠. 하기사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 뭔들 못 얻었어요? 이것들이 판사 짓거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재판, 인민재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인민재판, 여론, 마녀사냥 가능하다는 거죠. 하고 있고 얘들이 자신있게 말하죠. 지들이 작업만 하면 상위 0에서 1위 다 장악돼 있다 이거예요. 여론 데이터, 평창 관련해서 시장교란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가 시스템을 아주 송두리째. 내가 컴퓨터를 못 배우고 문과생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니들 컴퓨터를 잘 모르잖아요. 이런 소수의 이 기술을 가진 자 그리고 이들과 친한 자들에 의해서 사회가 왜곡돼 가고 편향돼 간다는 거라고. 제가 지금 반말하는 거는 아이들과 문구로 오소리 다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난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 뿐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자, 얘 좌우. 이게 이제 보면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중에 이제 진보라는 말, 빨갱이스럽기로 유명한 리스트들입니다. 구글도 포함됩니다. 구글도. 네이트, 다음, 트위터, 페이스북, MLB 파크, 디젤 매니아. 자, 클리앙, SLR 클럽, 아프리카, 루리에, 오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흥미로운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건데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하는 이 커뮤니티 각종 네이버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를 그래프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문과생들도 요 정도 그래프는 볼 줄 알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상부로 갈수록 남성 친화적이거나 아래는 여성 친화적, 저쪽은 빨갱이, 이쪽은 우파인데 딱 봐도 남성 친화적이면서 우파스러운 건 세간의 혐오만 일으키고 있는, 오해를 사고 있는 일간 베스트. 근데 저는 이제 일배는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사기꾼 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게 유일한 사이트가 일배 같아요. 김어준이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빨갱이 새끼가 한 방 날려버린 것처럼
일베가 각종 병폐는 있지만 일베 없었으면 어떻을 뻔했어요, 이번에. 자, 그렇고요. DC 인사이드. 자, 여자 중에 뭐 보수 성향 뭐 없어요. 이거 잘못 써진 겁니다. 없어요. 자, 빨갱이스러운 것 중에 요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됐네. 옛날 버전인가 봐요. 자, 루리앱 다 빨갱이. 다 여성 친화적, 페미니스트적이에요. 이런 지도가 있고 이런 지도들도 있어요. 각종 이 커뮤니티 간의 이해관계를 그린 거예요. 흥미로운 거는 여성시대라는 게 중심에 있어가지고 여성시대 이거 진짜 얘들 리더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가입된 회원들이 아니라 이게 바로 제2의 드루킹이고 제3의 드루킹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이 애들이 여기 회원과는 무관하게 분명히 문재인 집단이거나 문재인 친화 집단일 애들이 많아요. 빨갱이스러운. 그래서 우려스러운 겁니다. 각종 이슈들 메갈리안 많이 있어요. 흥미로운 겁니다. 요것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인터넷 이 사이트가 얼마나 개판 5분 전이냐 이게 나올 겁니다. 참 재밌는 구조예요. 네이버, 구글 다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의 사이트가 이제 제가 이제 또 그냥 또 이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정권인데. 그래서 한 사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특정 집단에 의해서 점령되냐. 보통 사이트는 수십만 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이트가 점령되어 가는지를 예제를 들어주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활동을 했던 사이트, 대표적 빨갱이 사이트입니다. SLR 클럽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트예요. 이거를 좌세랄이라고 합니다. 좌익 쪽에 너무 치우쳤다고. 이미 저긴 베려버린 데예요. 근데 이 사이트 초창기부터 활동을 하면서 이 사이트가 좌경화, 빨갱이화 되는 거를 몸소 느꼈던 저로서는 제가 이게 왜 이게 이런 구조 하에서 좌경화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 이게 이제 SLR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그냥 디지털 사진 올리고 디지털 사진 취미 가진 사람들이 서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표방을 하는데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 아주 친노이자 친김대중이자 친빨갱이에요. 그런 사이트가 대다수의 회원들이 아닌 여기에 속해 있는 소위 리더급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자, 제 닉입니다. 뭐 좌세랄 운영자는 자르려면 자르세요.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굉장히 오래 찍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거 뭐 검색해보면 제가 카메라 판 내용들도 다 나올 거예요. 제 개인정보 그냥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레벨 8입니다. 이 레벨 8까지 가기가 겁나 어려워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뒤지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이런 로그인 창이고 요 사이트가 대부분의 사이트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바로 이 레벨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레벨을 올리기 위한 특정 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그 특정 조건이 안 되는 일반인들은 절대 이 사이트의 주류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카스트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지들은 정치 중립화를 한다, 뭐 한다 해요. 운영자는 레벨 2고 뭐 해서 많아요. 이 사이트에서 레벨 7이 되면 비공개 커뮤니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 그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여기서 빨갱이 욕하다가 강등돼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레벨 7에. 레벨 7을 들어가려 그러면 이 포인트뿐만 아니라 운영자한테 뭔가 그게 있어야 돼요. 못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등급이 있어요. 우수회원 레벨 7 가입 조건 겁나 까다롭습니다. 이러니 일반 디지털 카메라만 관심 있는 사람이 이 7을 어떻게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커뮤니티의 병폐입니다. 이거는
한 집단이 마음먹고 북계 사이버 공작단들이 마음먹으면요. 이거 못하겠냐고. 어뷰징이라고 해요. 지들끼리 등급 올려주고 땡겨주고 가능한데 걔들이 점령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왜 이 주류에 낄 수가 없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자, 7은 2000점, 회원 포인트 2000점을 채워야 돼요. 2년이 넘어야 되고. 저는 레벨 8인데 100점 이상. 이것도 겁나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렵냐? 이 포인트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오늘의 사진이라고 여기에 수많은 자기가 이 디지털 카메라로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 추천수가 있어요. 추천수가. 아, 좋은 그거다. 좋은 사진이다. 실제로 용도는 그렇죠. 빨갱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이 추천을 많이 받아야 아까 그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야만이 레벨 9는 일반 회원인데 준회원에서 레벨 8이 되고 그 레벨 8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2000점. 뒤지게 어려운 거 이거 1점이라니까요. 1점.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2년이 넘어야 되고 2년 활동을 하고 해야 될 정도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 모든 과정이 운영자가 올려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모든 커뮤니티가 다 똑같아요. 운영자가 딱 찍어서 7레벨 해주면 끝나요. 그러면 운영자가 빨갱이 사이트면 빨갱이 공작원들 한 10명만 7레벨 올려줘요. 그러면 이 사이트는 빨갱이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이트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레벨이 왜 중요하냐? 댓글 제재, 글 삭제, 그 다음에 글 감추기 기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하부에 있는 준회원들이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정치 색깔을 표현해도 이 운영진들 이하 고레벨들이 제재를 해버리면 이 사이트에서는 여론으로서 끼지도 못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자, 그게 아까 말했던 파리쿡, 그리고 여성시대, 그리고 네이트판, 대표적으로 페미니스트. 나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극단적 페미니스트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러한 사이트의 운영진들이 그러한 자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한 군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또 뭐가 문제냐. 이런 대형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 수십억의 돈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되고 있죠.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팔아쳐먹을 수도 있고 광고 수익 낼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빨갱이들이 돈을까지 가졌다고 쳐요.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기만당해 왔던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디테일하게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원리는 모르고 구조를 모릅니다. 그냥 나쁘다니까 나쁘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알아야 싸웁니다. 자, 레벨 9에 해당하면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자들 속은 거예요. 당신들 속았다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운영진들. 이 중에 다 빨갱이는 아니겠지만 몹시 높은 확률로 운영진이 빨갱이일 확률이 많아요. 왜?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운영자가 우파라면 빨갱이 글을 지우지 우파 글을 지우겠어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자, 다른 방송하고 조금 다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쉽게요. 어때요, 여러분?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채팅창. 다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 준비했어요. 예?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문구 오소리단 여러분, 심장이 쫄깃쫄깃해집니까? 어쩝니까? 그리고 우리 종석이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어째요? 아따, 그냥 요새 그냥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들어가고, 잠을 짧게 자도 많이 잔 것 같고, 아, 공기도 상쾌하고, 중국발 이 독 스모그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받는데,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 비춰주시죠. 이 좌세랄이 이런 빨갱이들에 점령된 글들이 어떻게 편향됐나 보세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문재인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겁나 문재인 찬양이 나와요. 이 자유 게시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임 찬성합니다. 문재인 정부 동북아 운전대로 확실히 거머쥐었네요. 이게 추천수 나오죠? 이렇습니다. 자, 박근혜라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를 넣으면 요거예요. 박근혜 누님 24년이든 240년이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커뮤니티가 세력화된 드루킹류. 이게 드루킹이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꿈 깨세요. 자유한국당. 당신들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어디 검사질이나 하다가 어디 판사질이나 하다가 당신들이 인생 살면서 다양한 경험도 안 해봤잖아요. 겸손해지라 이거예요. 예? 사법고시 봐가지고 범죄 범인이나 잡다가 혹은 판결이나 내리는 게 당신들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러다 정치판 들어간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3분의 2가 넘어요. 정당이라는 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머리통을 받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고. 모르면서 뭘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촌스러워지고 전략 전술이 나이브해지는 거예요. 가르쳐 주잖아요. 원리 원칙부터 내가 이거를 지금 한 4일 동안 날방 까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 봐라고 하는 거겠어요. 싸울 사람들이 당신들 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들 봐라고 하는 거예요.